수화롱쌤 책 읽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스 로슬링이 지으신 팩트 폴리스에서 한 구절 알려드릴까 합니다. 오늘은 흥분을 가라앉히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저자이신 한스 로슬링이 겪은 일화를 통해서 힌트를 주고 있고요. 뒤쪽에 조금 전문적인 용어를 가지고 구체적인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 내용 먼저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아무래도 도망가야 할 것 같아요. 내 옆에 있던 젊은 교사가 속삭였다. 내 머릿속에 두 가지 생각이 교차했다. 하나는 그 교사가 도망가면 내 앞에 있는 흥분한 무리와 소통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나는 그의 팔을 꽉 붙잡고 놓아주지 않았다. 또 하나는 탄자니아의 현명한 주지사가 예전에 내게 해준 말이다. 누가 정글 칼을 들고 협박하거든 등을 보이지 말아요. 그 자리에 꼼짝 말고 서서 상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뭐가 문제인지 물어보세요. 때는 1989년이었고 나는 지금의 콩고 민주공화국인 자일의 반둔두주에 있는 마칸가라는 아주 가난한 외딴 마을에 있었다. 내가 속한 팀은 여러 해 전에 내가 처음 발견한 마비를 일으키는 치료불능의 유행병 콘조를 조사하러 파견 나온 상태였다. 이 연구 프로젝트는 계획하는 데만 2년이 걸렸다. 우리는 이런저런 승인을 받고 운전기사와 통역을 구하고 실험실 장비를 장만하는 등 용이 주도하게 준비했다. 하지만 나는 한 가지 심각한 실수를 저질렀다. 마을 사람들에게 내가 하려는 일과 그 이유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 나는 마을 사람들과 일일이 면담하고 그들의 음식과 혈액과 소변의 샘플을 얻으려고 했는데 마을 대표가 사람들에게 그 사실을 설명할 때 나도 그 자리에 있었어야 했다. 그날 아침 막사에서 조용히 꼼꼼하게 준비하고 있는데 밖에서 마을 사람들이 모여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다소 뒤숭숭한 분위기였지만 나는 혈액 샘플 채취기를 점검하는 데 정신이 팔려 있었다. 간신히 디젤 발전기를 작동하고 원심 분리기도 점검했다. 기계 소리가 요란했다. 기계를 끄고 나서야 마을 사람들의 언성이 높아진 걸 알았다. 상황은 순식간에 돌변했다. 나는 몸을 구부려 문 밖으로 나갔다. 막사 안이 어두운 탓에 몸을 펴고도 처음에는 앞이 잘 보이지 않았다. 곧이어 약 50명의 성난 무리가 눈에 들어왔다. 그중 일부는 나를 손가락으로 가리켰고 두 남자가 근육질의 팔을 들어 커다란 정글 칼을 휘둘렀다. 내 통역사인 교사가 도망치자고 한 건 바로 그때였다. 나는 양옆을 살폈다. 어디에도 갈 곳이 없었다. 마을 사람들이 정말 나를 해치려 한다면 여럿이 나를 붙들고 두 남자가 정글칼로 나를 베어버리면 그만이었다. 뭐가 문제죠? 나는 교사에게 물었다. 선생님이 자기네 피를 팔 거랍니다. 자기네들을 속였대요. 마을 대표한테만 돈을 주고 그 피로 뭔가를 만들어 자기네를 해칠 거래요. 그래서 피를 훔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상황은 심각했다. 나는 교사에게 통역해 줄 수 있느냐고 물은 다음 무리 쪽으로 몸을 돌려 말했다. 제가 설명해도 될까요? 원하시면 지금 당장 마을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여기 왔는지 설명해 드리면 안 될까요? 일단 말해 보쇼. 사람들이 말했다. 군중은 정글 칼을 든 남자를 제지했다. 일단 들어보자고. 진작 했어야 하는 이야기였다. 마을에 들어가 연구하려면 차근차근 천천히 공손하게 진행해야 한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질문을 받고 답을 해주어야 한다. 나는 콘조라는 질병을 연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내가 전에 콘조를 연구하던 모잠비크와 탄자니아의 사진도 보여주었다. 사람들은 사진에 큰 흥미를 보였다. 내가 말했다. 카사바를 조리하는 방법하고도 연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천만에 그건 아니야. 사람들이 말했다. 그래서 이번 연구에서 우리가 맞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연구 결과가 좋으면 여러분 앞으로 그 병에 걸리지 않을 겁니다. 마을에는 콘조에 걸린 아이가 많았다. 우리는 처음 도착했을 때부터 그 아이들을 알아보았다. 다른 아이들이 한껏 호기심에 들떠 우리 지프차를 따라 달릴 때 그 아이들은 뒤에 처졌다. 무리 중엔 전형적인 발작성 걸음을 걷는 아이들도 눈에 띄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정글칼을 쥔 남자 중 눈이 충혈되고 팔에 커다란 상처가 있는 좀 더 무섭게 생긴 남자가 다시 괴성을 지르기 시작했다. 그때 50살쯤 되어 보이는 맨발의 여성이 무리에서 앞으로 나섰다.
그러곤 내게 성큼성큼 다가오더니 뒤로 돌아 양팔을 뻗고 무리를 향해 큰 소리로 말했다. 이 사람 말이 일리 있다는 걸 모르겠어? 닥치라고. 일리가 있잖아. 피검사를 해봐야 해. 홍역으로 죽은 아이들 기억 안 나? 죽은 아이들이 어디 한둘이야? 그 후에 사람들이 와서 아이들에게 예방주사를 놔준 걸 잊어버렸어? 그 덕에 지금은 홍역으로 죽어가는 아이가 없잖아. 안 그래? 군중은 여전히 진정하지 않은 채 다시 소리쳤다. 그랬지. 홍역 예방접종은 좋았지. 그런데 지금 우리 피를 가져간다잖아. 여성은 잠깐 뜸을 들였다가 군중 앞으로 한 걸음 나아갔다. 그때 홍역 백신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기억 안 나? 그 사람들 나라에 있는 나무에서 따왔을까? 아니면 땅에서 캤을까? 아니잖아. 지금 이 의사 선생이 말한. 여성은 나를 쳐다보느니 말을 이었다. 리서치, 그걸 하는 거라고. 여성은 통역사를 통해 리서치에 해당하는 현지어를 다시 한번 말했다. 그리고 돌아서서 나를 가리켰다. 이 사람들은 질병을 그런 식으로 찾아낸다고 모르겠어? 우리는 반둔두에서 가장 외딴 지역에 있었는데 그 여성은 마치 과학 아카데미의 사무국장처럼 앞에 나서서 과학 연구를 변호해 주었다. 내 손주는 콘조로 평생 불구가 됐어. 의사도 치료 못한대. 그런데 이 사람들은 우리를 연구하라고 하면 예전에 홍역을 없앴던 것처럼 콘제를 없앨 방법을 찾을지도 모르잖아. 그러면 우리 애들, 우리 손주들은 더 이상 불구가 되지 않을 거야. 나는 그럴 거라고 생각해. 우리 마칸가 사람들한테는 이 리서치가 필요하다고. 여성의 극적인 연설은 정말 놀라웠다. 그렇다고 해서 사실을 왜곡하지도 않았다. 극적인 방법으로 설명했을 뿐이다. 예전에 아프리카 마을에서 여러 차례 본 자신감 넘치는 여성처럼 왼쪽 소매를 걷어올린 채 힘있는 어조로 말했다. 그러더니 무리에게서 등을 돌리고 자기 팔꿈치 안쪽을 가리키며 내 눈을 보고 말을 이었다. 자, 의사 선생님, 내 피를 뽑아요. 정글칼을 쥔 두 남자는 팔을 내리고 자리를 떴다. 대여섯 명도 투덜거리며 무리에서 멀어졌다. 나머지 사람들은 피를 뽑기 위해 여성 뒤에 줄을 섰다. 고함을 지르던 목소리가 부드럽게 바뀌었다. 얼굴에는 분노가 사라지고 야릇한 미소가 피어올랐다. 나는 이 용감한 여성의 해안에 줄곧 몸둘 바를 모를 정도로 고마웠다. 그리고 수년 동안 무지와 싸운 뒤 사실 충실성을 정의하기에 이른 지금 사실 충실성이란 말이 이 여성의 행동을 묘사하기에 그만이다 싶다. 그는 성난 군중이 극적 본능에 사로잡혔다는 사실을 눈치챈 듯 했고 그래서 이성적 논쟁으로 마을 사람들을 설득했다. 날카로운 주사바늘, 피, 질병이 공포 본능을 촉발했다. 일반화 본능은 나를 약탈자 유럽인이라는 상자에 집어넣었다. 비난 본능은 마을 사람들을 피를 훔치러 온 사악한 의사에 맞서게 했고 다급한 본능은 너무 성급하게 결정을 내리게 했다. 하지만 그런 압력 속에서도 이 여성은 분연히 일어나 외쳤다. 정신교육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다. 그는 거의 틀림없이 반둔두를 떠난 적이 없을 테고 장담컨대 문명이었을 것이다. 통계를 배우거나 세계와 관련된 사실을 외운 적도 당연히 없을 것이다. 하지만 용기가 있었고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극도로 긴장된 순간에 날카로운 논리와 완벽한 웅변술로 자신을 표현할 수 있었다. 그의 사실 충실성이 내 목숨을 살렸다. 그가 그런 상황에서도 사실 충실성을 실천할 수 있었다면 그보다 교육 수준이 높고 이 책을 읽을 만한 사람이라면 말할 것도 없다. 자, 여기까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흥분을 가라앉히는 방법 중에 하나로 사실 충실성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사실 충실성이라는 단어는 요 1화에서 나오죠. 아프리카 외딴 섬에 가서 콘조라는 마비를 일으키는 치료 불량의 유행병을 조사하기 위해서 갔는데 마을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유럽인들이 우리 피를 뽑아서 팔려고 한다, 나쁜 데 쓰려고 한다라고 오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집단적으로 흥분하는 가운데 한 여성이 그 흥분을 가라앉히고 이성적이고 비판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조사에 응하는 그런 사례가 나옵니다. 사실 충실성에서 조금 말씀드리면 사실 충실성은 지금 그 결정이 다급하게 느껴진다는 걸 알아보는 것이고 다급히 결정해야 하는 경우는 드물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어떤 집단적인 본능, 이성적이지 않은 흥분한 상태에서 다급하게 결정을 내려서
일을 그르치는 그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방법이 사실 충실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하기 위해서, 흥분을 가라앉히기 위해서는 심호흡을 통해서 차분하게 생각할 수 있는 이성적 단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야기의 마지막에 여성 한 분이 나와서 흥분한 마을 사람들을 어떻게 조곤조곤 설명을 통해서 이성적이고 사실에 입각한 설명을 통해서 설득을 시켰는지 본다면 우리가 흥분을 가라앉히는 방법에 대해서 힌트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에 입각한 사실 충실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그런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십시오. 저는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책 내용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